도망가자.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 괜찮아,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여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너라서 나는 충분해. 나를 봐, 눈 맞춰줄래. 너의 얼굴 위에 빛이 스며들 때까지 가보자. 지금 나랑 도망가자. 멀리 안 가도 괜찮을 거야. 너와 함께라면 난 다 좋아. 너의 맘이 변할 수 있는 곳, 그게 어디든지 얘기해줘. 너랑 있을게. 이렇게 손 내밀면 내가 잡을게. 있을까 두려울 게. 어디를 간다 해도 우린 서로를 꼭 붙잡고 있으니. 가보는 거야. 달려도 볼까. 어디로든 어떻게든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당연해. 가자. 손잡고 사랑해. 눈 맞춰
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Sunrise but the night's still young. One touch and you got me stoned, higher than I've ever known. You call the shots and I follow. 어디든 떠나고 싶은 날, 어디론가 숨고 싶은 날, 아무런 생각 없이 훌쩍 떠나고 싶은 그런 날도 있죠. 여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설레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편히 떠날 수 없는 요즘, 어디론가 숨고 싶다면 지금 이 시간을 함께하는 건 어떨까요? 어떤 여행이든 다녀오면 행복할 테니까요. 그 여행의 마지막 순간은 찬란하길 바랍니다.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의 26번째 이야기, 지금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It's your world and I'm just in it. Even sober, I'm not thinking straight. Cause I'm off my face, in love with you. I'm out my head, so into you. And I don't know how you do it, but I'm forever ruined by you. 네, 오늘 주빗밤 2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곳에 와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일단 원래 저희가 노래를 틀고 이제 바로 오프닝으로 이어갔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처음으로 또 특별하게 라이브로 도망가자라는 곡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여행이잖아요. 근데 여행이 제가 옆에 또 정말 도망이라고 부제를 같이 적어서 보냈는데, 이제 도망가자라는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번 여행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잘 맞는 곡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라이브로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라이브로 이제 노래를 들려드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항상 진행하는 코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풀로 이렇게 완곡을 들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울림 직원분들과 함께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또 굉장히 또 다양한 세트와 다양한 방법을 구성해서 저희가 이렇게 들려드렸습니다. 라이브로 시작 너무 좋았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홍주찬. 홍주찬 왜 이리 얄쌍해졌어? 왜 얄쌍해졌냐면요, 오늘 먹으려고 오늘 음식을 먹으려고 얄쌍해져 왔습니다. 주디 보쌈하고 도망가고 싶네. 원래 그 도망이라는 게 어디로 이제 도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도 여행이라는 주제를 들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함께 얘기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노래도 함께 들고 왔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예쁜 세트로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일단 여기는 모닥불이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엄청나게 뜨거운 모닥불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제 사진을 준비해 주셨어요. 제가 또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셀카들로만 준비해 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셀카들로만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찍은 하늘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또 주빗밤으로 찾아뵈서 여러분들과 더 다양한 모습, 그리고 더 멋있는 모습, 저 재미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앞에 계신 그 울림 직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네, 다들 마스크는 잘 착용하고 계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주빗밤을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제가 예쁘게 차려봤습니다. 손 한번 쑥 넣어보라고요? 이거 안 돼요. 여기 막혀 있어서 넣질 못해요. 세트야 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굉장히 잘 꾸며진 세트고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지금 분위기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주찬아 와인잔에 든 거 포도주스야 하셨는데 이거 옆에 보이는 이 와인은 아니고요. 콜라예요. 제가 콜라를 좀 이따가 음식도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또 굉장히 잔치 느낌으로다가 음식까지 준비해봤는데 콜라도 함께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맛있네요. 주디는 불멍 좋아해 하셨는데 저 불멍 좋아합니다. 그 장작 타들어가는 소리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굉장히 또 나름 무드 있잖아요. 분위기가 있어서 저도 좋아합니다. 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찾아와서 저도 굉장히 떨리고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또 주찬이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26번째 이야기를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주제를 여행이라고 적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여행, 가로치고 이스케이프, 도망. 어디로든 떠나고 싶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추억에 깃든 장소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V앱에서도 이제 많이 사연을 보내주셨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많이 보내주셔서 제가 또 많이 추려와서 사연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사연 저에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또 오랜만에 바로 또 사연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찬디, 저는 율리아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저는 지금 부모님과 매우 멀리 떨어져 있고 보지 못한 지 1년이 넘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를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현재 저는 자바섬에 있고 집은 수마트라 섬에 있어요. 버스로 가면 2박 3일, 비행기로 가면 공항까지 2시간, 공항에서 집까지 3시간. 집까지 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2013년 대학에 입학한 이후로 저는 쭉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있고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대학을 다닐 때는 집에 1년에 한 번 정도 갔었는데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 현재 1년이 넘게 집에 못 가고 있어요. 집에 있을 때 가장 좋아했던 것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 엄마의 일을 도우며 이야기하고 조카들과 노는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는데 언니는 결혼해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고 남동생도 현재 대학에 다녀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지내고 있어서 지금은 집에 엄마, 아빠, 할머니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왔을 때 집이 북적북적해서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었어요. 주찬이의 포돌 비밀 메일에 남긴 적이 있는데 저는 현재 논문을 마무리하고 대학원을 마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대학원 과정이 끝나지 않아 집에 정말 가고 싶은데 아직 가지 못하고 있어요. 끝내기 전에 집에 가고 싶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께 보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은데 찬디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어요. 거기서 건강히 항상 잘 챙기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라고 율리아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사연을 고른 이유는 저도 연습생 생활을 하고 나서 한동안은 집을 안 갔어요. 저는 집이 가까웠어서 다른 멤버들보다는 이제 왕래하기 쉬웠는데 오고 가기가 쉬웠는데 일부러 안 간 것도 있었습니다. 좀 뭔가 일단 연습생이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멤버들은 집을 이제 못 가잖아요. 지방 사는 멤버들이나 집이 멀리 있는 멤버들은 집을 자주 못 가는데 제가 가면 좀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해서 자주 못 갔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끔 이렇게 자주 찾아뵙긴 했었어요. 근데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엄마 나 이제 못 와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 다음 주에 또 가고 그런 게 이렇게 반복되다 보니까 못 온다 그러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가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걸 저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해서 제가 사연을 골라왔습니다. 굉장히 멀리 2박 3일이 걸릴 정도면 진짜 멀리서 이제 대학원 생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보고 싶을 거예요. 저는 또 가장 생각나는 게 집밥이었거든요. 밥을 굉장히 먹고 싶었고 그리고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TV 보고 같이 수다 떠는 걸 굉장히 하고 싶었었는데 율리아 님도 굉장히 많이 그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나마 부모님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는데 혹시나 이거를 지금은 못 보시더라도 우리 율리아 님께서
이 사연이 나온 장면을 이렇게 함께 부모님과 함께 보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자면, 율리아가 우리 부모 엄마 아빠께 메시지 전해주셨어요. 엄마 아빠 너무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거기서 항상 건강 잘 챙기세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I love you.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항상 건강이 걱정되긴 하죠. 이제 저도 부모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되고, 부모님도 제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그럼 율리아 님도 지금 굉장히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대학원 논문을 작업하고 있다고 했는데 굉장히 또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많은 정성을 투자해야 되는데, 이제 보고 싶을 때 안부 전화라도 한번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안부 전화를 잘 못 드리는 편이에요. 약간 좀 그렇게 살갑게 하진 않았어가지고 전화를 막 이렇게 자주 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 그냥 가끔 안부 전화 드리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저도 안부 전화 드리고 잘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는지, 또 근데 이번에 추석 때 만나 뵙고 와서 또 많은 얘기도 하기도 했고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하면서 연락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취니스 공감. 이게 자취하시는 골드니스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지금 조금씩 끊긴다고 하는데, 지금은 괜찮나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지금 저도 대학 서울로 가면 혼자 살 생각하니까 벌써 막막해요. 사소한 일상들이 너무너무 그립겠죠? 하셨습니다. 다른 멤버들도 이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온 거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냥 집밥도 그리워하고, 동네 친구들, 그리고 동네에 그 익숙했던 풍경들을 굉장히 그리워하더라고요. 그래도 가끔씩 이렇게 내려가서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드리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규기님께서 중고등학교 6년을 기숙사 생활해서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괜히 특별히 할 말도 없는데 엄마에게 자주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뭐 하고 있는지 그냥 안부 전화라도 드리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부모님도 많이 걱정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전화라도 자주 드리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 따라 더 그러면 또 이제 멀리 비행기를 타기도 좀 힘든 시국이다 보니 더 자주 보지 못할 거란 말이죠. 전화를 자주 드리는 게 정말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날을 보내고 엄마 얼굴 보자마자 폭풍 눈물을 흘렸을 때가 기억나네요. 이게 사실 힘든 걸 꾹 참아왔다는 거잖아요. 힘든 걸 꾹 참았는데 이제 완전 내 편인 엄마를 봤을 때 터지는 건, 어머니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내 앞에서 이렇게 울어줘서 고맙다고 또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막상 떨어져 있으면 전화 잘 안 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전화를 잘 안 드렸는데 그래도 자주 드리는 게 이제 또 부모님도 걱정 안 하시고 저도 안부를 전할 수 있어서 좋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율리아 님이 또 이렇게 소중한 사연 보내주셨는데, 이 방송을 나중에 또 한번 같이 부모님과 보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졸업하셔서 또 좋은 나날들을 또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온 추천곡이 있습니다. 박효신 선배님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라는 곡인데요. 이 노래는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쓴 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부모님에 관한 사연이기도 해서 이 노래를 들고 왔습니다. 박효신님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듣고 오시겠습니다.
해의 겨울은 온 세상을 덮을 만큼 하얀 눈이 내려줘. 작은 창에 기대어 소리내어 부르던 어린 날 나의 노래를 어서 어른이 된 내 키가 더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돼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돼줘요. 기쁠 때나 슬플 때도 내 곁에서 웃어주던 아름다운 당신을 위해서 졸린 눈을 비비고 밤새 기도를 하던 어린 날 내 작은 소원은 어서 어른이 돼 키가 더 자라서 항상 당신을 지켜준다고 했는데 내가 걱정이 돼 잠 못 이루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저 하늘이 허락해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돼줘요. 선배님의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는 제가 들을 때마다 이 노래를 연습생 때 처음 접하게 됐는데 듣자마자 가사가 너무 좋아서 막 이렇게 비하인드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박효신 선배님의 이제 가사를 또 이렇게 어머님을 생각하시면서 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 중에 다시 태어나는 그날도 자랑스러운 나의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너무 와닿았는데 또 그 부분이 굉장히 하이라이트인 멜로디 부분이라 너무 심금을 울리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율리아님의 사연에 맞게 이렇게 추천드리는 곡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이제 읽어봤고요. 추천곡은 1991년 찬바람이 불던 밤이었습니다. 진짜 겨울 분위기 난다라고 승현님께서 하셨는데 맞아요. 저도 근데 이 노래가 겨울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눈 내리는 날에 창밖을 보면서 들으면 굉장히 분위기 있는 노래라고 생각하고 또 이 세트가 이 모닥불이 또 이렇게 있고 따뜻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오늘이 겨울 미리 보는 겨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댓글이 아까 눈물바다가 났어요. 엄마 생각난다고. 이제 또 지금 시간은
아직 그렇게 막 늦진 않았으니까 안부 전화 한 번씩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노래가 너무 슬퍼요 하셨는데 맞아요. 이 노래는 정말 감동적인 노래인 것 같아요. 다나님께서 가사가 정말 마음에 와닿아요. 부모님 보고 싶다 하셨어요. 지금 많은 이제 골드니스들이 우리 골드니스들이 부모님과 많이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연락이라도 드리는 게 좋아요. 이제 저도 연락을 자주 안 드렸는데 조금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잘 사는지 궁금한데 먼저 연락하기도 조금 그렇고 이러시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사연,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기 전에 굉장히 재밌는 댓글이 있는데 뾰로롱즈님께서 저도 댓글 보고 눈물이 날라 했는데 엄마가 거실에 있네요 하셨는데 엄마 바로 옆에 있는데 라고 지금 같이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럼 앞에 계시다면 그냥 따뜻한 포옹 한번 해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주빗방 끝나면 엄마 보러 가야겠어요 거실로. 많이들 다행입니다. 그래도 옆에 계셔서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추억의 장소하면 그래도 학교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아요. 졸업하고 나선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할 일이 없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저희 고등학교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포토존이 있어요. 산책로가 나 있고 나무가 무성하게 심어져 있어 봄이나 가을엔 정말 예뻤어요. 그래서 늘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반 친구들과 다 같이 단체 사진을 찍으면서 친해지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최근에 학교가 공사를 시작하면서 산책로를 밀어서 주차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3년 동안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함께하고 사진 찍으면서 재밌었던 일들만 가득했던 곳이고 어쩌면 학교의 전통 같은 것이었는데 사라져서 너무 속상해요. 주찬이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갔던 곳이나 그런 곳 있어요? 라고 정윤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저도 있죠.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초등학교 를 주변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완전 다 재개발이 들어가서 공사를 싹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이 완전 다 이제 공사 중이었는데 저도 초등학교 때 생각하면 그 옆에 이제 후문 쪽으로 내려가면 또 이렇게 앞에서 솜사탕 이렇게 이제 받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었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친구들 이제 집에 가는 길에 맨날 저는 다른 반대 방향에 살았었으니까 그쪽 길 친구들 이렇게 놀면서 데려다 주다가 저는 이제 버스 타고 들어가고 이랬던 기억이 항상 있었는데 그 길은 이제 사라져 버려가지고 너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뭔가 그때 추억들이 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슬프기도 했었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한 번 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변함없더라고요. 변함없이 이제 앞에 편의점 있고 이제 밥버거집 하나 있고 또 변한 게 있다면 거기 신호등에 그 밑에 타일이 LED 타일로 바뀌어서 좀 좋아졌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그 학교는 아주 변함없습니다. 그 학교가 지금 굉장히 오래된 학교기도 하고 전통이 있는 학교여서 올라가 보진 못했지만 언덕이 너무 높아서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잘 유지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굉장히 근데 저도 이 추억의 장소가 뭔가 지금은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이 돼버렸을 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좀 슬프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뭔가 이 정윤님의 사연에 공감을 해서 제가 이 사연을 골라와 봤습니다. 따쥐님께서 나 홍콩 여행 갔을 때 진짜 맛있는 딤섬집 내 후발주자 친구한테 진짜 맛집이라고 추천했는데 없어졌다고.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뭐 영원한 건 또 없으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사라지고 다시 생기고 하는데 굉장히 아쉽죠. 이런 거 보면. 추억의 장소가 사라지면 마음이 너무 공허해져요. 그쵸? 사실 항상 보고 자라왔던 그런 장소였는데 그 장소가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 추억까지 뭔가 사라져버리는 게 되니까. 근데 하지만 추억은 저희 머릿속에 항상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 장소를 보고 다시 떠올릴 수 없는 게 너무 아쉽기도 하죠.
초등학교 때 학교 마치면 붕붕 타고 놀던 추억이 있었는데 다시 가보니까 없어졌더라. 그런 게 또 있죠. 근데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 근데 저도 어렸을 때 다니던 그 길을 다시 한번 가보면 거기 있던 분식집, 뭐 편의점, 밥집 이런 게 완전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데 또 그런 거 보면서 옛날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내가 옛날에 다녔던 여기 이런 게 있었지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중딩 때 컵볶이 매일 사 먹던 곳도 사라졌더라고요. 거기 맛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또 그 주변 학교 주변에 또 맛집, 분식집 이런 데가 사라지면 좀 아쉬워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맛있게 먹던 기억들이 있었는데 나는 저번에 다녔던 유치원 갔었는데 유치원이 아예 사라졌더라. 뭔가 눈물이 찔끔 나더라. 그죠. 이게 다니던 학교도 이렇게 원래 제 친구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가 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워했는데 대부분 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진짜 모든 남는 건 추억, 사진입니다. 맞아요. 사진이 항상 남는 거라고 저희 엄마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진을 찍어 놓지 않으면 이제 정말 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떠올릴 수는 있지만 떠올리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뭔가 굉장히 좀 공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댓글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올려주고 계세요. 초등학교 때 구령대에서 놀았는데 졸업하고 나서 사라졌어. 학교도 이제 달라질 수가 있죠. 전 학교를 한 번씩 들어가 보고 싶은데 너무 아쉽네요. 추억의 장소가 마음에 남는 이유는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우리의 모습까지 간직해서 그런 것 같아. 너무 따뜻한 말이네요. 맞아요. 그 시절에 우리를 떠올렸을 때 행복했고 좋았던 기억들만 남아서 아마 그 추억이 남아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오래 지속되는 것도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제 바뀔 수가 있고 변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좀 공허함을 많이 느끼곤 하죠. 그래도 저희는 언제나 또 변하는 이 세상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아쉽겠지만 그때 추억을 다시 한번 또 생각을 나중에 또 떠올렸을 때 추억의 생각이 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정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에 제가 맞는 이제 추천곡을 또 가져왔는데 이 노래는 제가 초등학교 때 자주 부르던 노래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추억도 있고 곡 제목에도 이제 추억이라는 게 들어가서 제가 한번 골라와 봤습니다. 이승기 선배님의 추억 속의 그대라는 노래인데요. 제가 항상 아버지 차를 타고 다닐 때 김동률 선배님의 아이처럼 그리고 뭐 추억 속의 그대 이런 노래들을 항상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누워서 가면서 항상 이 노래들이 흘러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랜만에 추억을 또 이렇게 꺼내온 기념으로 제 추억을 함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승기 선배님의 추억 속의 그대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억 속의 그 길을 이젠 다시 걸어볼 순 없다 하여도 이내 가슴에 지워버릴 수 없는 그때 그 모든 기억들 그대의 사랑이 지나가는 자리에 홀로 된 나의 슬픈 고독뿐 그때가 다시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사랑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랑에 홀로 돌이켜본 추억은 다만 아름다웠던 기억뿐. 네, 이승기 선배님의 추억 속의 그대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정말 제 추억 속에 있는 노래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부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좀 추억을 이렇게 얘기를 꺼내온 김에 제가 함께 제 추억도 같이 살포시 얹어봤습니다. 저는 항상 근데 초등학교 때 듣던 노래들이 아버지 차에서 이제 아버지가 CD로 틀시고 굉장히 많은 노래들을 담아오면서 그렇게 틀고 라디오를 듣거나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좀 뭔가 그때 노래들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선곡을 해봤습니다. 아, 이 노래가 맞아요. 1박 2일 테마곡이었어요. 옛날에 1박 2일 시즌 1 때 이 노래가 테마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좋아하기도 했고 많이 듣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원곡이 있잖아요. 그 노래도 많이 듣기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이제 들고 와 봤습니다. 옛날 1박 2일 테마곡. 이승기 노래는 다 좋죠. 맞아요. 이승기 선배님 노래는 다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감성이 또 이승기 선배님만의 감성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 다들 오랜만에 들어보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진짜 오랜만에 들었거든요. 이제 이 선곡을 하면서 이 노래 발표했을 때 승기님 나이가 지금 주찬이 나이. 23살 때 이 노래를 발표하셨구나. 정말 그 명곡을 또 이제 23살 때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근데 왜냐면 저는 이승기 선배님 노래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많이 불렀거든요. 영향을 받았던 노래가 이승기 선배님 노래기도 하고 그 초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기도 하고. 이승기님이 가수였다는 걸 알까 애들이? 라고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런가? 그래도 최근에 앨범을 내셨으니까 그런가? 그런가? 그럴 수도 있나? 그래도 그 노래 들어보면 다들 알지 않을까. 아닌가? 그래도 예, 가수셨습니다. 가수로 데뷔하셨고 연기를 너무 워낙 잘하셔가지고 또 이제 배우로 생각하는 이제 배우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가수 겸 배우, 만능 엔터테이너죠. 네, 그쵸.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럴 수가 있겠구나. 네, 가수로 데뷔하셨습니다. 나 삭제 진짜 좋아했는데. 맞아요. 이승기 선배님 노래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지금 들어와서 생각해봐도. 되돌리다 진짜 많이 들었어요. 되돌리다도 저도 많이 들었죠. mp3에 항상 담아서 듣던 거 추억이다 진짜. 저도 mp3에 진짜 많이 담아서 들었어요. 그 아시죠? 미키마우스 귀 돌리면 이게 넘어가는 그것도 썼었고, 그리고 조그만한 이제 그 아이폰처럼 생긴 조그만한 아이팟은 그렇다고 아이팟은 아닌 것 같은데 아이팟 1세대 같은 느낌이지만 좀 그런 터치되는 거, 그때는 정말 신세계였던 센세이션했던 그런 mp3도 들고 다녔고, 그리고 mp4가 되면서 영상도 볼 수 있게 됐던 그런, 저는 다 이제 함께 이렇게 해오면서 그 발전을 제가 함께 했죠. 이제 카세트 테이프에서 이제 CD 플레이어로 갔다가 이제 또 mp3가 됐다가, 처음 mp3 나올 때 굉장히 혁명이었어요. 이제 또 CD로 이제 CD 굽고 이제 테이프 굽고 CD 굽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음악 파일들을 mp3에 다 넣으면 되는데 이때 얼마나 혁명이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신기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또 이제 mp3가 또 mp4가 되고 영상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전자사전, 그리고 PSP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기계들이 하나씩 나올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금은 핸드폰으로 다 되지만 옛날에는 그 2G 쓸 때 가운데 네이트온 그거 들어가면 무조건 종료 버튼 누르기 바빴어요. 그 수신 정보료 200원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거 누르기 엄청 바빴어요. 잘못 누를 때 가끔 있거든요.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PMP 맞아요. PMP 그런 거 있죠.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추억 속에 잠기네요. 추억 속에 그대를 듣다 보니까 추억 속에 잠기는 것 같습니다. 소리바다 아시나요? 알죠. 소리바다를 모르면 안 되죠.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몽키 뭐였더라? 그 컬러링 벨소리 바꾸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 많았죠. 그리고 저희 누나가 그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졸업 그 입학 선물로 전자사전을 받았거든요. 삼촌한테. 전자사전에 이제 노래를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로 그때 당시 비쌌던 그 사이즈로 맨날 이렇게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노래 듣고 다니고. 그때는 그거 들고 다니면 정말 인싸였어요. 그때 당시 인싸였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찬이 우리 아빠랑 동년배 같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보민이는 또 이런 걸 잘 모른단 말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몇 개월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던데. 잘 모르더라고요. 주찬이 너 내 동년배구나. 이건 근데 다 아는 그런 거 아닌가? 이제 또 그 티머니도 미키마우스 티머니 8,000원짜리 그거 그냥 티머니는 3,000원인가 5,000원인데 미키마우스 조그만한 거는 8,000원짜리란 말이죠. 그런 거 다 이제 했었죠. 주디 99가 아니라 90이지. 이런 건 다 알죠. 숫자 가로 본능 알았죠? 가로 본능을 삼촌한테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맨날 놀고 막 그랬었어요. 이게 탁탁. 갑자기 추억 얘기하니까 이게 슬슬 나오는데 너무 재밌네요. 옛날 얘기하다 보면 재밌어요. 그때 당시 아무튼 저 때는 나 때는 말이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 주찬이 누나 거를 많이 뺏어서 썼구나. 누나 거를 같이 썼다고 볼 수 있죠. 뺏어 썼다기보다 같이 쓰고 다시 이렇게 돌려줬던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오랜만에 너무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엔 폰 배터리 분리됐던 것도 추억이야. 요즘 다시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배터리를 충전할 바에는 배터리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거 나오면 안 되냐. 그거 다 몇 년 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로 이렇게 저희 일체형 나와서 센세이션이었거든요. 저희 맨날 충전기 할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꽂고 아니면 이렇게 그 네모난 거 이렇게 있어요. 옆에 이렇게 눌러야지 들어가는 충전기. 그거 빨간불 세모나게 빨간불 뜨면 이제 충전 중이고 초록색 불 뜨면 완충이고 그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하고 다녔었는데 왜 이렇게 배터리 빼고 배터리 충전시킬 수 있는 것도 따로 있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재밌네요. 네, 오랜만에 얘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옛날에 있었던 유행은 돌고 돈다 하잖아요. 또 언젠가 또 그게 올 수도 있어요. 네, 아무튼 옛날 추억 얘기를 또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또 바로 다음 사연 또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사연 바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디. 저는 올해 성인이 된 20살 니스예요. 작년 고3 수험 생활을 하면서 저는 20살이 된 저를 상상하고 그리면서 20살이 되기만을 기다렸어요. 20살이 되면 친구들과의 해외여행도 혼자 떠나는 여행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을 잔뜩 안고 있었죠. 멋진 20살이 되면 부모님 도움 없이 원하는 대로 여행 계획도 짜보고 숙소 예약도 해보고 가서 술도 마셔보고 네. 그리고 또 20살이라서 느낄 수 있는 설렘들이 있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지만 생각만큼 금방 나아지지는 않는 상황에 해외는 꿈조차 꿀 수 없었고 그렇게 20살에 반년이 지나고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내고 싶지 않아서 친구와 제주도 여행을 조심해서 다녀오기로 하고 처음으로 친구랑만 여행을 떠나봤어요. 사실 숙소 예약부터 음식점까지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직접 해야 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렘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뜻대로 되지 않은 게 생각보다 많다 보니까 가족여행은 그냥 난 따라가기만 하면 됐는데 하면서 약간 후회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친구랑만 단둘이서 여행을 즐겁게 해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았어요. 멋진 20살의 한 발자국 다가갈달까? 사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지만 그래도 작년에 꿈꾸었던 걸 하나 이뤘다는 생각에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주디는 기억나는 친구들과의 여행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늘 주빗밤으로 좋은 추억 같이 그려나가줘서 고마워요. 덕분에 많이 위로받고 또 응원하고 많이 좋아해요. 그럼 안녕이라고 은주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0살 은주님. 사실 저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 친구들이랑 여행 갔을 때가 중학생 때였어요. 그때 정말 큰 맘 먹고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인천에 이제 오이도였나? 그래도 가까운 오이도였나 월미도였나 아무튼 가까운 곳에 그때 당시엔 좀 멀다고 생각했죠. 버스 타고 막 가고 지하철 타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갔었는데 그때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가는 게 부모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허락도 받고 부모님 이제 보호자도 같이 이제 허락도 받고 그냥 그러고 놀러 갔었는데 그때 막 코팩 붙이고 애들이랑 삼겹살 쇼핑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그거는 근데 계획을 하고 갔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저는 계획하지 않고 갔던 여행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제주도를 여행으로 가는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매번 그 제주도 제가 이제 뮤비 촬영하러 가거나 뭐 그럴 땐 자주 갔었는데 제주도를 여행하러 갔었던 건 처음이었는데 그때 정말 웃긴 게 친구랑 그 고속버스를 타고 뭐 다른 그냥 지역에 아는 형 만나러 같이 놀러 갔었어요. 이게 그래도 그나마 최근 일이에요. 작년 일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작년이었나 아무튼 고속버스 타고 제가 아는 형을 보러 그 창규 형을 보러 가수 차우 형을 보러 친구랑 그 문태라는 친구랑 제 중학교 친구랑 같이 그냥 그 전날 밤에 갈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가자 해가지고 그 전날 밤에 버스 그 티켓을 끊고 갔어요. 그리고 가서 하룻밤 자고 그때 밥을 먹으면서 바다를 보고 싶다. 우리 바다를 보러 갈래? 이렇게 했는데 그래 가까운 바다를 한번 찾아보자. 그때는 정말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짐도 그냥 하루치만 그냥 하루 자고 올 정도로만 이렇게 가져갔는데 그날 이제 우리 바다 보고 싶다. 가까운 바다가 어디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령이 제일 가까웠는데 택시비만 3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비행기를 타볼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또 바로 그날 밤에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그냥 즉석에서 끊어가지고 아침 비행기를 끊었어요. 정말 계획이 없이 갔죠. 그래 이제 묵을 곳도 없고 그런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주도 가서 이제 생각해보자. 바다를 가서 생각해보자 하다가 바다를 가고 이제 저희가 아무것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갔으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곳이나 제일 그냥 예쁜 한적한 바다가 어디 있을까? 사람 없는 바다가 어디 있을까? 했다가 그때 함덕해수욕장 쪽에 또 이제 여행을 가게 됐죠. 근데 그때 여행 갔을 때 저희는 계획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다에 앉아서 맥주 한 캔씩 하고 그때 진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때가 겨울쯤이었어요. 약간 가을에서 겨울 넘어가는 추운 날이었는데 그때 막 맥주 한 캔 하고 노래 듣다가 그 친구도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노래 듣다가 바람 좀 쐬다가 그냥 밖에서 밥 좀 먹고 들어오다가 그냥 자고 또 다음날 일어났는데 저희가 계획을 안 하고 온 거라 뭘 할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쓱 나가볼까? 하고 또 이제 바다를 이렇게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저희끼리 막 걸었어요. 그냥 무작정. 걷다 보니까 또 바다가 나오고 바다 보다가 또 노래 듣다가 밥을 먹다가 이거를 2박 3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2박 3일 동안 저희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제주도를 갔다 온 거죠. 근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계획 없이 아무렇게나 떠나는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내가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이렇게 좀 정해놓고 가면 그 시간이 쫓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아무것도 계획하고 가지 않아서 그냥 편안하게 있다 왔어요. 마음도 편안했고 그냥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바람을 쐬는 거기도 해서 편안했고 즉흥 여행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기억 남아요. 그냥 친구랑 여행 간 게 뭐가 있냐 하면 그 얘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저는 친구랑 여행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여행은
그냥 어디 갈까? 어디서 잘까? 그 두 개만 정하고 뭐 할까는 안 정하고 가는 게 진짜 편해요. 그냥 시간만 있다면 그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제 계획이 없었던 게 진짜 재밌었어요. 아니 3일 동안 그걸 반복해. 근데 반복하지 않았어요. 다 다른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저희가 어딜 가자고 이렇게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때 당시에 또 거기서 알게 된 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형한테 여기 어디 가면 좋을까요? 형 이렇게 하다가 거기 한번 갔다 와봐 이러면 거기 한번 쓱 갔다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든 시기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얼른 빨리 괜찮아지면 정말 아무데나 훌쩍 떠날 수 있는 정말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이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흥적으로 가는 묘미도 있지 여행은. 그쵸? 즉흥으로 가는 묘미도 있더라고요. 나도 피인간이라지만 저건 힘들다. 너무 안정한 거 아니냐. 저는 F인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스트레스도 안 받고 뭘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잘 안 들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다음에는 또 계획을 정하고 가는 날도 있을 거고. 아, 나 P구나. P인가? 아, JP. 아, T로 생각했네. 그러네. 저는 되더라고요. 여행은 현지에서 만나는 친구와 같이 놀면 재밌지. 그래서 하루빨리 저희가 여행을 갈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돼요.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여행이 성인 되고 10년지기 친구들이랑 간 홍콩 여행이었는데 계획 짜는 것부터 재밌더라. 근데 그 계획을 짜는 그 설렘도 있더라고요. 여행을 갈 때 짜는 그 계획 짜는 설렘도 무시 못하죠. 그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주차나 나도 비행기랑 숙소 하루치만 끊고 가. 맞아요. 저도 그때 편도로만 끊었어요. 왕복으로 안 끊고 그냥 갈 비행기만 끊고 언제 돌아올지 안 정하고 그래도 갔다가 어떻게든 하자 그러다 진짜 바다 보고 왔어요. 요즘 여행 못 가서 너무 답답했는데 주찬이랑 여행 와서 밤에 도란도란 얘기하는 느낌이라 좋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함께 하는 주제가 여행이다 보니까 함께 여행을 떠난 기분으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찬이 우동 먹고 싶다고 일본 갈 것 같아요. 아, 우동 먹고 싶다고는 아니지만 그냥 일본 가고 싶다 해서 일본 갈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어느 날 시간과 돈만 있다면 언제든 떠날 것 같아요. 또 시간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주찬이 다음에 혼자 여행해 봅시다. 재밌어요. 저도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여행이라도 한 번쯤은 혼자 가보고 싶어요. 제가 바다 보러 혼자 갔다 오기 이런 것도 자주 해봤기 때문에 혼자 가는 재미도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갈 수 있는 결단력이 부러워. 사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건 뜻이 맞았던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굉장히 그냥 갈래? 하면 그래 가자 이런 친구였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은주님께서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말씀해 주셔서 제 추억을 또 이렇게 얘기하게 됐었는데 제가 또 들고 온 추천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추천곡은 어떤 추천곡이냐면 제가 그때 당시에 제주도 놀러 갔을 때 당시에 친구랑 밤바다에 앉아서 그냥 바닥에 누워서 노래 듣던 게 하나 있었어요. 정승환 선배님의 눈사람이라는 곡인데 그냥 맥주 한 캔하고 거기는 그리고 이제 식당 들어가면 그냥 귤이 이렇게 있어요. 가져가서 먹으라고 몇 개 들고 가라고. 그럼 저희는 그 귤을 이렇게 들고 와서 맥주 한 캔 하면서 귤 까먹고 그러고 노래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냥 누워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노래 듣고 있는 때가 가장 행복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노래를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정승환 선배님의 눈사람 제가 추천해 왔는데요. 저희가 함께 듣고 오도록 하죠. 정승환 선배님의 눈사람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대가 사랑한 이 계절에 오고 감을 봅니다. 아무 노력 말아요. 버거울 땐 언제든 나의 이름을 잊어요. 꽃잎이 번지면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그 다음 말은 이젠 내가 해줄 수 없어서 마음속에만 둘게요. 꽃잎이 번지면 그럼에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한참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끝눈이 와요. 혹시 그댈 보고 있나요? 슬퍼지도록 시리던 우리의 그 계절이 마지막으로 날 떠올려준다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더 같은 마음이고 싶어. 우리 보내기 몹시 사랑한 날들 영원히 나는 이 자리에서. 네, 정승환 선배님의 눈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근데 이 노래는 정말 들을 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바다에서 들었을 때는 정말 그냥 그때 공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별도 진짜 많이 보였고 바다도 정말 예뻤고, 그때 파도 소리가 진짜 예뻤었는데 굉장히 그때는 뭔가 쫙 가라앉는 느낌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 니스들 무게에 가버림. 그쵸. 근데 한 번쯤은 계획 없이 가는 것도 편안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빨리 겨울이 되고 싶다. 겨울의 감성이 또 있죠. 겨울만 느낄 수 있는 겨울 감성이 있는데 저도 그 감성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따뜻한 추움 속에서 추운 와중에도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사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네 번째 사연이에요. 오늘은 근데 굉장히 사연을 많이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주찬이랑 동갑인 구군 이스예요. 문득 다 버리고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들 때, 하지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할 때 제 도피처가 되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취방 건물 옥상인데요.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 주변에 고층 건물도 거의 없고 밝은 불빛도 없어요. 그래서 4층짜리 낮은 건물임에도 옥상에 올라가면 주변이 훤히 다 보여요.
밤이 되면 쏟아질 것 같은 별들이나 달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렇게 떠나고 싶은 이 감정을 불어오는 바람 따라 멀리 여행 보내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요. 사실 도피처럼 말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두고 도망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요즘 들어 도피처란 게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구나를 느껴요.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고 쉬는 것이라는 걸, 다시 뛰기 위해선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중이랍니다. 신청곡은 골든차일드의 밀키웨이입니다. 타지에서 한 달간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낼 때 특히 많이 들었던 그 시기에 제 도피처였던 곡입니다. 라고 세연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좋죠? 제가 너무 좋아서 사연을 골라봤습니다. 사실 저도 공감을 하는 말이 정말 필요해요.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부러운 거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마냥 이렇게 치여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때는 또 이제 도피를 할 수 있는,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또 이렇게 함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도 어떻게 보면 그때 제주도 친구랑 갔던 게 도피였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바다에 그냥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냥 도망치고 싶었던 때였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정말 저는 확 와닿았어요. 그렇게 떠나고 싶은 이 감정을 불어오는 바람에 멀리 여행 보낸다고. 사실 지금 어디 멀리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이 마음을, 내 감정을 그냥 이 흘러가는 바람에 맞춰서 바람에 이제 몸을 실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말 필요해요. 도피처라는 건 굉장히 필요하고 여러분들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람이든 공간이 됐든 사람이 됐든 도피를 할 수 있고 편안하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자취하는 친구들이 부러워요. 사실 그것도 맞아요. 이게 혼자만의 공간을 쓸 수가 있잖아요. 저도 지금 굉장히 숙소 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지만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연습실에서 이제 불 꺼놓고 혼자 이렇게 노래를 듣는다거나 그런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또 자취를 하게 되면 혼자만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혼자 생각 정리도 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부러운 것 같은 느낌도 있죠. 도피처가 없어서 슬프네라고 하셨어요. 아니, 슬플 필요 없습니다. 이제 또 만들면 돼요. 그게 어디가 됐든. 그냥 도피처라는 게 막 이렇게 거창하게 난 여기를 가서 쉴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노래 듣는 것도 도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조용한 곳 불 꺼놓고 그냥, 아니면 그냥 그 집 앞에 나가서 바람 쐬면서 산책하는 것도 도피가 될 수 있고요. 사람마다 도피처는 또 다르니까 여러분들도 그 사소한 도피처, 사소하지만 굉장히 큰 그런 도피처들을 하나씩 마음속에 품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좋은 노래를 또 추천을 해주셨죠. 밀키웨이라는 곡 너무 좋아요.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녹음할 때 굉장히 빨리 끝나서 행복해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현콩님께서 골창무대 보는 게 내 도피처였는데 코로나가 뺏어가서 너무 슬퍼요. 맞아요. 그리고 요즘 같은 시기에는 어디 또 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많은 걸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 없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더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그립고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얼른 하루빨리 또 괜찮아지는 날이 와서 또 저희도 사실 저희의 도피처도 무대인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또 이렇게 응원 소리를 들으면 재밌어요. 이게 재밌어요. 지금 너무 허전하고 지금 이제 또 응원 소리를 들으면 조금 어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정말 힘이 좀 많이 텐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 저희도 그런 게 정말 중요한데 하루빨리 또 무대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방 안 구석에서 문제야 들으면서 멍 때려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냥 방 안에서 노래 듣는 것도 도피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지금 잠시 내가 하고 있던 것들을 잠시 동안 브레이크 시켜놓고
그 식당 가면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식당에서도 브레이크 타임을 하는데 저희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골차 보고품. 저희가 그러니까 위다우츄가 리팩이었잖아요. 그죠? 리부트 리팩 앨범이 위다우츄였잖아요. 위다우츄 첫 공개 무대 말고는 저희가 계속 이제 함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밤 산책하는 것도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런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해요. 저도 굉장히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신청곡으로 또 보내주셨죠. 밀키웨이라는 곡 듣고 와서 또 밀키웨이에 대한 그 사담을 또 제가 말이 좀 많죠? 네,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차일드의 밀키웨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손안에 담긴 각각의 빛 절대 변하지 않는 진심 멀리서 홀린 듯 바뀌는 시그널 막다른 길에서 빙빙 맴도는 girl 별들의 향 속에 등대가 되어줘 훔치는 시간 속에 우리의 방황은 멈춘 듯해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우리 둘 캄캄한 밤별의 카펫 위를 내달려 Nothing without you 멈춘 시간에 맞춰 Nothing without you 저 하늘에 입 맞춰 Nothing without you 어두운 밤 하늘에 휘청이는 별처럼 내게로 와줘 하늘 채워줘 내게로 와줘 잠든 빛을 깨워줘 지륵 같은 밤 내 맘을 켜줘 어둠 속 하나의 빛 복잡하게도 말해 뭐해 에이 늘 궁금해서 말해 뭐해 수놓은 별밑 잡은 손 꼭 놓지 않을게 나 그 손을 잡고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 거야 그 한가운데 언제나 자리 잡고 있을게 같은 빛을 내면 우리의 내면 밝히는 넌 Milky Way 같은 공간 다른 시간 속에 우리들 캄캄한 밤별의 카펫 위를 내달려 Nothing without you 멈춘 시간에 맞춰 Nothing without you 하늘에 입 맞춰 Nothing without you 어두운 밤 하늘에 휘청이는 별처럼 내게로 와줘 하늘 채워줘 내게로 와줘 잠든 빛을 깨워줘 지륵 같은 밤 내 맘을 켜줘 어둠 속 하나의 빛 내려오는 성의 노래 꽃잎이 날려 오직 우리만의 코스모스를 만들게 지켜줄게 빛을 계속 낼 수 있게 Nothing without you 멈춘 시간에 맞춰 Nothing without you 저 하늘에 입 맞춰 Nothing without you 어두운 밤 하늘에 휘청이는 별처럼 내게로 와줘 하늘 채워줘 내게로 와줘 잠든 빛을 깨워줘 지륵 같은 밤 어둠 속 하나의 빛 은하수 은하수 네, 골든차일드의 밀키웨이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밀키웨이를 보고 왔어요. 은하수를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라졌다가 들어왔는데 아까 댓글에 그 추천한 너무 물 많이 마시지 말라고 그러다 또 사라지는 거 아니냐고 있었는데 제가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네, 잠깐 그랬습니다. 아무튼
골든차일드의 밀키웨이라는 곡이죠. 이 노래는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이 작곡가 분들께서 굉장히 프리하시고 굉장히 이렇게 하고 싶은 건 다 해 이런 스타일이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안하게 녹음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다 불러봐 이렇게 맡겨주시고 제가 이렇게 불러보고 저렇게 불러보고 했던, 그래서 녹음이 좀 빨리 끝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많이 불러보고 싶기도 했던 노래였어요. 지금 다 웃음이 터진 건 혹시 뭐 때문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조이스님께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2번이나 취소되었습니다. 나는 정말 한국에서 방학을 보내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지금 요즘 정말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하루빨리 진짜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하루빨리 좀 괜찮아져서 빨리 올 수도 있고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서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I'm nothing without you. 가사는 너무 그죠. 진짜 너 없으면 안 돼. 너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이라, 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런 느낌이라. 요즘은 화장실에 은하수도 있나요? 은하수를 보고 왔습니다. 네. 밀키웨이를 보고 왔어요. 네, 별똥별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소원도 빌었습니다. 행복해지자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브레이크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너무 좋아해요. 사실 이것도 콘서트 때 준비했던, 제가 여기서 많은 얘기를 잘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굉장히 많은 걸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 돼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무대를 해야 돼요. 저희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이 사연을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제 추억도 함께 얘기하면서 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연 읽을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럼 5번째 사연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듣자마자 지금껏 나름 많이 다녀본 여러 여행의 기억들을 떠올리다 역시 찬디에게 소개하고 싶은 여행이라면 문제야 투어겠다 싶어지더라고요. 주찬이가 부르고 출연한 문제아의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계기로 2년 전 5월에 훌쩍 떠났던 여행이에요. 오롯이 문제아를 위한, 문제아에 의한 여행을 떠날 생각으로 출발 전부터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운이 좋게도 뮤직비디오의 메인 배경이 된 숙소도 찾고, 그야말로 주찬이의 발걸음에 따라 지도에 별표를 그리다 보니 별 다른 계획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해져서 출발 전부터 엄청 설렜던 기억이 있어요. 개인적으론 서울살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겪으며 참 많이도 혼란스럽던 시절이 있어서 좋은 나를 찾고 싶어라는 테마의 여행이 정말 많은 힐링을 안겨줬어요. 이것저것 다니며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었을 주찬이의 모습이 눈에 선하고, 또 주찬이가 너무 좋아했겠다 혼자 상상하면서 어쩐지 찬디와 함께하는 여행하는 듯한 기분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작고 조용한 동네라 별표를 열심히도 쳤던 지도가 이제는 필요 없을 듯한 만큼 곳곳이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는데, 코로나가 종식되면 얼른 다시 방문해보고 싶네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곳에서 촬영을 했어야 했어서 특히 좋았던 곳이랄까? 기억이 어렴풋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찬디는 촬영하는 동안 어느 곳이 어떤 점에서 가장 좋았는지, 비록 촬영을 이유로 다녀간 곳이겠지만 그곳에서 또한 좋은 나를 조금이나마 찾았을지 궁금해지네요. 저는 아직도 제가 좋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처럼 좋은 나를 찾고 싶다 노래하던 찬디 덕분에 조금씩 더 잘 지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요즘 추억이 한 사람을 살게 한다와 같은 한마디의 힘을 실감하는데요. 찬디에게 이 여행과 같이 제가 가진 여러 추억들을 함께 해줘서 문득 외롭고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웃을 수 있는 추억 조각들이 많이 만들어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네요. 저 또한 찬디의 음악여행,
속에서 작은 추억이자 응원 한 조각이라도 보탤 수 있게 된다면 좋겠습니다. 늘 고맙고 또 고마워요. 신청곡은 당연히 홍주찬의 문제아입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나일 거예요. 저 또한 그럴 것이라고 믿고요. 추신, 뮤비 속 숙소는 저와 친구가 다녀간 이후로 같은 이유로 다녀간 사람들이 많았던 건지 소개 페이지에 문제아 뮤비 촬영지라는 코멘트가 추가되었더라고 합니다. 오! 찬디 완전 영어방이 아닐리. 그리고 TMI겠지만 촬영지였던 가마쿠라의 맥주를 숙소에서 마시는데 병뚜껑에 적힌 상미기간, 유통기한이 19073일이어서 이 또한 이 여행이 운명이었나 친구가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하고 아카이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사실 저도 문제아 촬영 당시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실 제가 정말 이거는 제가 데뷔 이래로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던 게 멤버들이 휴가를 갈 때 항상 저는 스케줄이 있었어요. 정말 매번 딱 한 번 안 그랬고 매번 그랬어요. 멤버들이 그때 당시에도 이제 18년도죠. 18년도 12월 달에 그때 당시에 이제 멤버들 이제 휴가 한 5일 정도 갔다 온 그런 날에 딱 제가 문제아 뮤비 촬영 일정이 잡혀서 일본을 가야 됐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좀 저도 나름 여행이라 생각하고 휴가라 생각하고 정말 근데 그때 당시엔 정말 좀 일정이 많이 아침 해 뜰 때부터 해야 되는 일정이 많아서 그런 게 좀 뭐 재밌기도 했고 힘들기도 했는데 정말 힐링을 하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저도 굉장히 이뻤고 바다가 너무 이뻤고 숙소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촬영 갔을 때도 약간 정말 최소 인원만 추려서 가다 보니까 이동할 때도 막 이렇게 움직임 막 불편함 없이 잘 이동했던 것도 있고 그랬어서 굉장히 좋았던 추억들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그 곳에 이렇게 또 여행을 가셨다고 하니 너무 저도 궁금해지네요. 어떤 감정들을 담아 오셨는지. 사실 저도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예요. 가마쿠라라는 곳을. 그리고 그 바다가 너무 예뻤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낮에는 촬영을 하느라 촬영하는 곳만 구경을 했었는데 그 낮 시간에 한번 그쪽을 돌아다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거의 그냥 캠코더 카메라 한 대 들고 그냥 정말 그냥 대학생들이 그 추억 여행 사트 여행 기록 사트 그 영상 비디오 찍는 것처럼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막 기차에서 이제 학생들도 내리고 아무도 모르는 학생들이 이렇게 내리고 하다 보니까 낯선 곳에서 뭔가 재밌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렇게 잘 유유히 걷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그때 휴가 잘 다녀왔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문제아 뮤비 촬영지 이게 또 이제 니스들의 힘이지 않을까. 이제 또 문제아 뮤비 촬영했던 곳이냐고 또 여쭤봤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로 계속 찾아왔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하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은데 너무 좋네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거는 맥주 그 유통기한이 어떻게 딱 19073일이죠? 그걸 어떻게 지금도 간직하고 계신가요? 진짜 신기하다. 이거 진짜 신기하다. 19073일 정말 운명이었네요. 그때 갔던 게 정말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잘 다녀왔고 시기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갔을 당시에도 그 코스들이 촬영 스팟들이 너무 좋았어요. 바다는 바람이 너무 많이 불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예뻤고 그 길거리에 돌아다니던 그냥 그 거리도 굉장히 따뜻했고 그 언덕에 캐리어 끌고 다니던 것도 굉장히 좋았고 좋았던 기억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운명인 거지, 그쵸?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딱 그게 딱 맞아가지고 또 그렇게 된 거죠? 진짜 신기하네. 근데 저한테 가끔 가다 가마쿠라 그 문제아 뮤비 촬영했던 곳에 다시 한번 가볼 생각 있냐고 여쭤보시는 니스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저는 진짜 다시 한번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또 비행기 탈 수 있는 날이 오면 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고 싶네요. 너무 좋을 것 같아. 나도 다음에 주찬 투어 꼭, 이게 또 주찬 투어가 돼버렸네요.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죠. 근데 제가 갔던 곳들 한 번씩 이렇게 뮤비 나온 장소를 한 번씩 가다 보면 또 거기도 좋았던 게, 제가 이게 물잔 돌리고 여행 기록 적었던 곳 있잖아요. 거기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바로 옆에 카페가 있거든요. 거기도 너무 좋았고 따뜻했었고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가마쿠라 좋다. 저도 가야지. 한번 꼭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야? 골차 뮤비 촬영장 중에 제일 여행 가기 좋았던 곳. 일단 담다디는 제주도도 한번 여행 가보면 좋은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라고는 학교에서 찍었으니까. 그리고 세안서점이 그때 눈 엄청 올 때 갔다 왔는데 거기도 근데 한번 다시 가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렛미는 이제 인천 아시아드주 경기장, 그리고 어떤 스튜디오에서 촬영했던 것 같고, 그래도 골차 뮤비 스튜디오에서, 그 이후로는 스튜디오에서 많이 찍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렛미, 지니도 스튜디오에서 했고, 워너비도 스튜디오에서 했고, 위다우트 유 스튜디오에서 했고, 원 스튜디오에서 했고, 거의 다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제주도도 좋았던 것 같고, 세안서점도 예뻤던 것 같고, 문제아 촬영장도 굉장히 예뻤던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꼭 가보고 싶은 여행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행 갔는데 주찬이 딱 마주쳤으면 좋겠다. 제가 좀 상태가 괜찮다 싶으면 아는 척 해주셔도 되는데, 제 몰골이 만약에 정말 힘들어 보인다 그러면 주찬이구나 하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쌩얼인 상태를 그렇게 잘 안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 메이크업 전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스튜디오로 가야 하나? 근데 스튜디오가 정말 스튜디오예요. 그냥 하얀 배경, 그냥 세트장 이렇게 있는 곳이어서. 주찬아, 터키로 오세요. 맛있는 거 같이 먹자. 터키 한번 가보고 싶어요. 터키의 열기구도 한번 타보고 싶고, 터키를 한 번쯤은 제가 꼭 여행지로 또 가보고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한 번쯤은 꼭 가봤으면 좋겠어요. 쓱 지나가면서 너 파트 부르면서 갈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좋은 것 같아. 아카이님께서 주찬이가 다음에 가볼 거라고 하면 별표 잔뜩 친 지도 보내줄게요. 그것도 진짜 좋겠다. 별표 친 지도도 괜찮겠다. 그것도 추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맥주 병뚜껑도 간직하면서 그 지도 간직하면 진짜 추억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세연님도 댓글 달아주셨던 것 같은데 내가 뭐라 댓글 달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터키 가보고 싶다. 만난 거 많은데 저도 맛있는 거 꼭 한번 언제든 먹으러 가보고 싶어요. 어디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거잖아요 원래.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행의 설렘을 잊지 못한다. 그죠? 여행은 항상 설레는 것 같아요. 여행이란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아까지 들어보고 오셨고요. 문제아 촬영지도 근데 혼자 이것도 여행이다 보니까 여행 떠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사연, 마지막 사연을 또 읽을 때가 차례가 왔네요. 마지막 사연을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디 안녕하세요. 제가 DJ 이름이 2개죠. 편한 대로 불러주셔도 돼요. 주디 찬디. 네. 주빗밤에 사연을 남기는 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어요. 멋진 주제로 주디와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어디든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청곡을 안 들었네요. 아, 이게 제 노래다 보니까. 아무튼. 아, 그러면 저희가 신청곡을 듣고 또 마지막 사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찬의, 어쩐지 입에 안 붙더라. 홍주찬의 문제야.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소심한 나는 힘들어. 가끔은 나에게 칭찬을 해도 받아들이기엔 익숙지 못해. 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용이 없어. 어렸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젠 좋은 나를 찾고 싶어. 언젠간 이렇게 생각도 했었지. 이젠 포기해 버릴까. 남들의 마음에 들게 노력하는 것, 그런 짐들을 벗을까. 하기 싫은 일도 무리한 일도 거절과 변명에 익숙지 못해. 난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언제나 알아주는 사람 없고 소용이 없어. 어렸을 땐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신이 없어. 이젠 좋은 나를 찾고 싶어. 네, 문제야 듣고 오셨습니다. 저는 이 노래가 정말 눈물 버튼이에요. 이 노래 들으면 참 슬퍼져요. 왜 슬퍼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슬퍼져요. 그냥 슬퍼져요. 여러분들께도 힐링이 되는 노래였다고 많이들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노래만 듣고 항상 힘이 되는 노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야, 정말 목소리가 어리네요. 19년도, 18년도에 녹음한 거니까 진짜 3년 전, 3년 차인데 이렇게 클 줄이야. 참 신기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재밌게, 제가 어떻게 또 문제라는 곡을 스킵해가지고 이게 울까봐 제가 스킵했나봐요.
아무튼 문제야 듣고 오셨고 굉장히 운명적인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사연, 아까 미리 보기로 보여드렸던 마지막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디 안녕하세요. 주빗밤에 사연을 남기는 건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되어요. 멋진 주제로 주디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기뻐요. 어디든 훌쩍 떠나보내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요즘, 정말 많은 곳들이 마음 편히 가지도 못한 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어가네요. 가고 싶은 곳도 많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장소는 저의 도피처예요.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저의 도피처는 바로 저희 할머니 댁이에요. 저희 할머니는 서울에 사셔서 금방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가끔 일상에 지칠 때면 잠옷만 챙겨서 무작정 할머니 댁에 가서 자고 오곤 하는데요. 도착하면 언제나 왔니 하며 맞아주시는 할머니와 인사하고 할머니께서 차려주시는 사랑 가득한 음식들을 먹다 보면 지쳐있던 제 마음도 다시 사랑으로 퐁퐁 차오르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매번 제가 좋아한다며 새우젓 들어간 계란찜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계란찜을 먹을 때면 몇십만 원짜리 레스토랑 코스 요리도 부럽지 않답니다. 명절 때 온 식구가 모여서 시끌벅적 와글와글한 분위기도 참 좋지만 할머니와 단둘이서 가만히 앉아 도란도란 다양한 얘기도 하고 살살 바람 부는 저녁에 산책도 하늘하늘 다녀오고 같이 TV를 보다 할머니와 스르르 잠들곤 하는 그런 조용하고 정적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한 순간들이 제게 참 큰 휴식과 위로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늘 사랑받는 느낌을 온몸 한가득 느낄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언제나 받기만 하는 못난 손녀딸이지만 언젠간 꼭 제가 받은 사랑을 넘치게 돌려드릴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함께 있기만 해도 힘이 되는 존재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이겠죠? 골드니스에게 주디와 골든차일드도 늘 그런 존재라는 것도 더불어 꼭 전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골차도 제게 또 다른 도피처가 되어주고 있는 거네요. 보고만 있어도 힘이 나고 사랑이 퐁퐁 차오르는 저만의 도피처이자 사랑 충전소 골드니스도 주디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길 바래요. 신청곡은 제 사연의 주인공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담긴 데이식스 힐러입니다. 좋은 시간 함께 나눠줘서 고마워요 주디. 언제나 응원해요. 항상 제 자랑과 행복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고 또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라고 와라버니 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새우젓에 계란찜에 새우젓도 들어가네요. 신기하네. 좋네요. 이 사연도 제가 이번 제 추석 이야기를 또 함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정말 저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곤 해요.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음식을 해주시면 그건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맛이거든요. 정말 어딜 가서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맛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에도 먹고 온 음식들이 너무 맛있었는데 저도 몇 달 전에 좀 되긴 했는데 몇 번 계속 저희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꿈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 어렸을 때 돌아가셨는데 계속 꿈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제가 깨면은 엄청 울고 있어요. 제가 항상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항상 꿈에서 깨고 나면 제가 엄청 펑펑 울고 있어요. 진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한번 인사드리러 가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 스케줄이 있었고 바빴었다는 핑계로 같이 못 갔지만 부모님이 대신 다녀와 주셨어요. 근데 정말 이것도 신기하게도 이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핸드폰에서 저희 노래가 틀어졌대요. 그냥 뭐 잘못 누른 걸 수도 있겠지만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인사드리고 있는데 노래가 틀어졌다고 그래서 그 노래를 그냥 끝까지 다 들려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제가 가수가 되는 걸 굉장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항상 저를 많이 아껴주셨고 또 저를 정말 이뻐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할아버지 꿈에 나올 때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부모님께 해드렸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잠깐 인사드리러 같이 다녀왔었는데 그때도 그냥 가수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또 왔던 기억이 있어요. 할머니 또 외할머니도 이제 저희와 함께 집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외할머니한테도
외할머니가 제가 어린 마음에 할머니를 좀 많이 이렇게 괴롭혔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막 이렇게 할머니 꼬집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석 때 한번 같이 인사드리면서 또 그리고 또 그때가 비가 엄청 왔던 다음 날이었는데 그때 제가 딱 산소 도착했을 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날이 엄청 개고 햇빛이 엄청 쨍쨍하고 제가 인사드릴 때 막 새가 이렇게 쥐적이면서 그러고 제가 갈 때 또 새들이 가고 이게 끼워 맞추기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그때 그게 정말 참 신기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추석 때는 참 그렇게 따뜻하게 잘 지내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라버니님께서도 할머니와 함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어렸을 때 일이라 많이 그렇게 제가 해드릴 수 있었던 건 없지만 그래도 그때 할아버지 안마 해드리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또 할머니한테도 이렇게 할머니께도 안마도 많이 해드리고 이렇게 또 손녀가 와서 이렇게 옆에서 조자조자 대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항상 옆에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의 포근한 사랑은 항상 고맙고 그리운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더 많이 예뻐해 부모님보다 더 많이 예뻐해 주시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님도 많이 예뻐해 주시지만 그래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내 자식의 자식 자식의 자식? 내 이제 아들, 딸의 이제 자녀인데 얼마나 예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정말 많은 사랑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나도 할머니랑 같이 살 때가 너무 그리워. 그쵸? 이게 사실 떨어져 지내다 보면 정말 더 많이 그립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주찬이 손녀? 저는 손자죠. 그렇지만 이제 와라버니님께서 이렇게 같이 가셔가지고 계란찜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할머니랑 이렇게 얘기 도란도란 나누다가 잠들고 이런 모습이 참 예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오늘이래. 추석 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진짜 계실 때 잘해드려야 돼. 안 그럼 너무 후회해. 그죠? 사실 옆에 있을 때는 당연함의 이제 소중함을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이제 떨어져 지내다 보면 그 소중함을 또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이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존재 자체가 선물이었을 거라고 하셨는데 근데 정말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막 그랬던 기억이 막 문득 떠오르네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으니까 지금 많이 흘러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무튼 저에게도 정말 소중한 추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도피처가 필요해요, 여러분. 도피처가 항상 어디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와라버니님께서 신청해주신 신청곡 듣고 와야겠죠? 이번에는 잘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 선배님의 힐러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가 내게 주는 변화 아픔을 씻겨 내려줘 평범한 한마디도 네 목소리면 유전치유가 돼 네가 가져오는 효과 눈물을 멈추게 해줘 지친 내게 다가와 꽉 안아주면 충분해 How can I live without
힐러. 네, 데이식스 선배님의 힐러 듣고 오셨습니다. 이 노래를 저도 나오자마자 들었는데 정말 밝잖아요, 노래가. 그리고 굉장히 힘이 되는 가사기도 하고, 정말 가사 제목처럼, 아니, 노래 제목처럼 힐러 맞아요. 힐러 맞아요. 힐러가 돼야죠. 화이팅 해야죠. 네. 자, 이렇게 6번째 사연까지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간이 다 돼가는데, 거의 다 됐네요, 2시간이. 그래도 저희의 그 공식 코너죠. 히든 트랙은 진행을 해야 돼서 제가 오늘 히든 트랙도 이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보이시나요? 옆에 선? 안 보이시나? 이 선 연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어요. 저 앞에서 방금도 노트북 방금까지 체크하고 리허설까지 다 이거. 이 음향사고가 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방금까지 체크하시고, 저 여기 3시간 전에 왔습니다. 3시간 전에 와서 리허설 다 하고 한 번씩 싹 돌고 노래 불러보고 소리 나오나 체크해보고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이제 함께 히든 트랙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추천곡을 제가 불러드리는 코너입니다. 짧게나마 불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우는 거 아니에요. 눈물이 나는데 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지금 시간이 늦긴 했지만 또 노래는 불러야 되기 때문에 노래는 부르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불꽃놀이. 사실 제가 기타를 배워왔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안 나오네. 제가 이 노래를 가서 직접 배워왔어요, 코드를. 그래, 배워왔었는데 돌아가자, 나는 늘 잊었으니까. 모르겠다. 근데 제가 연습을 하고 있는 중이라 이제 또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연습을 하게 되면 또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곡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룸! 제가 최근에 불렀던 룸이라는 노래를 한번 다시 또 들려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또 추천해 주셨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짧게 한번 불러볼게요. 오늘도 나의 하루는 같아. 그리움이 나를 깨우고 깨지 않으려 해도 마치 알람처럼 꺼지지 않 날 괴롭혀. 어제 이어 다시 또 생각을 해. 너와 날 우리로 되돌릴 순 없어도 이렇게라도 해야 견디겠어, 살아있겠어. 여긴 버려진 추억의 방. 지나가면 그렇게 끝인 거야.
룸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참 부를 때마다 참 부르고 싶어지는 노래인 것 같아요. 노래가 참 좋죠? 또 어떤 노래가 올라왔냐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잠시만요. 너만 괜찮다면이라는 또 추천곡이 우연 형님의 너만 괜찮다면 뭐야? 가사가 잠시만요. 인스트가 없는 건가? 이렇게 또 넌 울고 난 이렇게 들으면 내 목소리 들리나? 시간 지나고 또 지나면 더 서로에게 상처만 자꾸 커져가 이런 사람 제 목소리 들리나요? 같이 들리죠? 너 때문이란 말로 자존심 세우고 비수고는 말하고서 또 후회해 차라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이놈의 미련이 그러질 못해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리 먹는 가슴에 또 못 받고 시간은 버려도 한땐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잘 안 들렸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래방 버전으로 이놈의 미련이 그러질 못해 끝없는 싸움을 더 계속해야 하나 우린 멍든 가슴에 또 못 받고 시간은 버려두고 한땐 우리도 많이 사랑했잖아 좋아했잖아 그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너만 괜찮다면 네, 너만 괜찮다면이었습니다. 이게 인스트가 왜 없지? 노래방 버전으로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신청곡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내가 원하던 거야. 감사합니다. 어떤 걸 또 불러야 될까요? 제가 안 불러본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 이 노래는 제가 많이 안 불러봤죠. 사랑한다는 흔한 말 김현우 선배님 노래인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멀어짐이 내겐 낯설어 아직까지 난 믿을 수 없는데 마치 거짓말인 것처럼 힘들던 내색조차 너는 없어서 아무것도 난 몰랐어 한동안 그저 좋은 줄만 알았어 하루만 나 지우면 되니 잠시만 나 네 눈앞에서 멀어지면 돌아진 맘 풀릴 수 있니 사랑한다는 흔한 말 한 번도 해주지 못해서 혼자 서운한 마음에 지쳐서 숨어버렸니 심장이 멎을 듯 아파 너 없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사랑한다는 흔한 말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참 제가 이 노래도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또 신청곡이 들었어요. 가리워진 길 아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고등학교 처음 실기 수업 노래가 가리워진 길이었어요. 가리워진 길. 이 노래는 제가 정말 그때 당시에 많이 불렀던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죠.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길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대여 힘이 되주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있도록 그대여 길을 터주 가리워진 나의 길. 이 노래는 정말 명곡이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레슨곡으로 다 같이 공통 레슨곡이었는데 남자 보컬의 레슨곡이었어요. 여자 보컬 친구들 레슨곡은 따로 있었는데 인순이 선배님의 우산이라고 그 노래도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죠. 후렴구 들으니까 알겠다. 그죠? 바로 알 수 있죠. 나윤권 노래 부르는 주찬이가 보고 싶어요. 나윤권 선배님 노래 뭐가 있을까요?
정말 제가 많이 불렀던 나였으면도 있고요. 뒷모습 이게 노래가 어떻게 됐지?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타지 않았을 텐데 단 한 번만 나를 이 노래도 많이 불렀죠. 돌아봤으면. 그렇지만 저는 이 노래를 부를 겁니다. 늘 바라만 보내요.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도 그대 숨소리 그대 웃음소리 아직도 나를 흔들죠. 또 눈물이 흐르죠. 아픈 내 맘 모른 채 그대 웃고 있네요. 바보 같은 나 철없는 못난 나를 한 번쯤 그대 돌아봐 줄 순 없는지 알고 있죠. 내 바램들은 그대에겐 아무런 의미 없단 걸. 나였으면 그댈 사랑하는 사람 나였으면 수없이 많은 날을 난 기도해왔죠. 푸르른 나무처럼 말없이 빛난 별처럼 또 바라만 보고 있는 나를 그댄 알고 있나요? 나였으면이었습니다. 이 노래 제가 연습생 때 부르다가 많이 실패했던 노래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하고 제가 좀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도 시간이고 제 목 상태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두 곡 정도만 더 해보고 이제 물러나 볼 텐데, 최근에 또 OST로 나왔던 노래죠. 이 노래는 제가 안 들은 지 진짜 오래됐는데 포맨 선배님의 너 하나야 라는 곡을 지금 또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제가 중학교 때 노래방 가면 꼭 불렀던 자, 이거 시작이 어떻게 됐더라? 알려준 사람 이건가? 듣고 한번 해볼게요. 듣고 하는 게 나을 테니까. 단단단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알려준 사람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이거지. 사람 밀어내려고 해봐도 비워내려 해봐도 이거지. 점점 그리워지는 사람 이건가? 멍해진 것처럼 오케이, 여기만 하면 돼. 이 사람 나도 가슴 가득 다 오케이, 이거지. 중학교 때 그 감성으로 한번 다시 불러볼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곡 포맨 선배님의 너 하나야.
내 가슴이 뛰고 있는 걸 알려준 사람, 숨을 쉴 때마다 차오르는 한 사람. 밀어내려고 해봐도 비워내려 해봐도 점점 그리워지는 사람. 멍해진 것처럼 퍼져서 더 아픈 사람, 눈을 감아도 맘으로 보이는 사람. 버티려고 애써 봐도 잊으려고 해봐도 가슴 가득 탄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 뭐야, 맞아? 자, 그다음에 노래방 버전으로 해야겠다. 가득 탄 사람. 네, 이거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 하나야. 내가 숨을 쉬는 이유는 너 하나야.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불러보는 한 사람. 오케이. 죄송합니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불러보는 한 사람 너야. 눈에 새긴 건 너 하나야. 이거였네. 제대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 중학교 때 생각나네. 단 한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너 하나야. 내가 숨을 쉬는 이유는 너 하나야. 가슴이 터질 것처럼 불러보는 한 사람 너야. 내 마음에 새긴 건 너 하나야. 진짜 오랜만에 듣네, 이 노래. 너 하나야 라는 곡이었습니다. 진짜 제 중학교 때 이게 파트별로 이제 한 명 부르고 한 명 부르고 이걸 많이 했어가지고 많이 또 기억에 나는 노래입니다. 지금 반응이 너무 좋아서 딱 한 곡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고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까? 제가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니까 골든차일드의 따라인가 그 노래 좋다던데. 맞아요, 그 노래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노래 한번 해볼게요. 이 노래는 설명하지 않고 바로 뭐지? 흐려지고 오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이 키인가? 빗물소리만큼. 오케이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구름에 또 낮네. 너무 낮은데? 빛이 느려지워 창가에 구름에 오케이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키를 못 잡겠냐?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이건 키가 너무 낮은데? 그러면 원키 너무 높을 거 아니야? 구름에 비친 계속 이렇게 되네. 기다려봐. 자, 원키로 한번 해볼게요. 언제 끝났냐고요? 이 곡이 마지막 곡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구름에 빛이 느려지고 창가에 요란히 내리는 빗물 소리만큼 시린 기억들이 내 맘 붙잡고 있는데 갈수록 짙어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 날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이젠 이게 맞는 것 같네요. 그쵸? 아까 너무 낮았어. 네, 시간을 거슬러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도 제가 나중에 한번 완곡을 한번 들려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또 이렇게 주빗밤 히든트랙 코너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길었죠? 자, 오늘 또 여행이라는 주제로 이제 주빗밤 26번째 이야기를 같이 한번 써내려가 보았는데요. 지금 2시간 반 가까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려고 했지만 조금 제가 오랜만에 한 터라 긴장을 해서 미숙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눠서 좋았고 또 오늘 저도 배워가는 게 하나 있습니다. 도피처가 참 필요하구나. 여행 내가 숨을 만한 곳이 꼭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또 빠른 시일 내에 주빗밤을 또 함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많이 준비를 할 거고요. 또 다음 이야기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돌아올 테니까요. 그때까지 또 잘 쉬고 계시고요. 주말이니까 또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늦은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도 빨리 주무실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주빗밤 주제는 제가 또 고민해서 여러분들께 추후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또 사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V앱에서도 가능하고요. 유튜브 댓글에서도 가능하니까 많이 사연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 주디 찬디의 가로등이 빛나는 밤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은 하루였기를
행복한 하루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시고요.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곡은 하현상의 불꽃놀이, 마지막 축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뜻으로 불꽃놀이를 가져왔으니까요. 하현상의 불꽃놀이 듣고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 가는 태양이 어딘가 떠밀려가던 내 뒷모습 같아. 태워버리다가 남김없이 사라져버릴까. 돌아가자. 벌써 모두 가버렸으니까. 아쉬운 것 투성이지만 아름다운 건 끝이 있다는 것 아닐까. 그리운 맘, 서러워지는 맘, 가는 길에 두고 내릴까. 저 멀리 말야. 저물어 가는 태양이 어딘가 떠밀려가던 내 뒷모습 같아. 태워버리다가 남김없이 사라져버릴까. 차가운 맘, 시려워지는